당 내부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선 후보들마다의 선명성이 있었고 이걸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두고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정말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웠던 그런 행동까지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 바로잡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순리에 맞게 바로잡아 주셨고 이 과정이 좀 지난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어제 제가 선대위의 첫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과오를 인정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은 공대로 취하고 과는 과대로 솔직하게 저희가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 인정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엄이 있기 전까지 저희가 여당이었잖아요. 여당이 몰랐잖아요. 대통령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여당이 몰랐잖아요. 이건 대통령하고의 협치에도 저희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당이 야당하고의 협치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실하고의 협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협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패를 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지층 안에서도 저희가 계엄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파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서로를 배척하고 반목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각자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저희가 소통을 하고 나아가야지 이번 선거에서 국민도 통합하고 당도 통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목요일날 비대위원장에 정식으로 취임을 하는데 목요일날 이후에 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본인 재판이 있으시잖아요.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게 당이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시점에서 높게 나온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전 대표도 싫은데 국민의힘이 반성할 기미가 안 보였던 거죠, 그동안. 대한정당으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이 정당을 믿으면 정말 보수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못 드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전통 지지층인 안보에 대한 분야만 보더라도, 저희가 재상병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계엄과 관련해서 특전사 분들, 군인분들을 저희 당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희 지지층들이잖아요, 전통적인. 이분들마저도 떠나가게 만들었는데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20일 동안 저희가 빠르게 변화해야 될 첫 번째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떠나간 전통 지지층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최상병 건도 사과를 드렸고 너무 늦게 사과드려서 죄송한데 이 정말 젊은 분이 국가를 위해서 대민봉사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그리고 그게 신뢰가 담보돼야 국민들이 저희를 지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있는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를 향한 이런 압박들, 대법원장 탄핵 발언들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도층의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한정당으로서 지금 못 써 있다고 판단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이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거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지지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정신 차리고 남은 20일 동안 정말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다시 판단할 거라 생각해요.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정치 극단적 상황도 국민들께서 잊고 싶은 정치 상황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펼쳐질 대한민국도 아마 그에 못지않고 그 이상일 거기 때문에 20일 동안 국민들께서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선택지를 저희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선동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미 그쪽과 관련된 쪽에서도 후보가 나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당이 엮고 있는 것 같고 저희 후보님이 갖고 있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좀 믿어요. 후보님이 살아온 그 스토리를 보면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오셨어요. 저희 후보님이 후보에 되시자마자 첫 방문지가 저희 지역구였던 한센인 마을을 오셨어요. 저도 제 지역구인데 잘 몰랐던 부분인데 15년 전 약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센인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센인 분들하고 접촉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손도 안 잡으려고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당시 지사였던 저희 후보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고 본인께서 직접 하룻밤을 같이 주무셨어요. 이분들하고 손도 잡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 많았다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도지사가 이분들 만나고 하룻밤 자고 하니까 경기도의 고위공직자들이 다 와가지고 이분들 민원을 듣고 하면서 이제 마을이 구축되고 이분들에 대한 학습과 평생교육도 이루어지고 지금은 너무나도 국민들 인식이 이 한센인 분들에 대한 낮아진 거죠. 그래서 15년 만에 갔는데도 제가 그때 같이 동행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끝까지 대통령 되셨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후보가 갖고 있는 이 진정성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20일 동안 충분히 후보의 그 솔직한 정직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뭐 장관 시절에 후보님을 국회의원으로서 몇 번 이렇게 접촉해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정말 최근 사이에 후보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솔직함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 저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반칙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특혜를 누리고 반칙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한 세상 만들 수 있겠다. 그게 결국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민주당처럼 돈을 선심성으로 퍼붓는 게 아니고 결국에 청년의 빚으로 돌아올 거고 청년들이 원하는 건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김문수라는 분의 삶 자체가 그런 스토리를 대변한다고 저는 느꼈고 제가 짧은 기간 후보한테 옆에서 느낀 것을 20여일 동안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엔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비상식, 비민주성, 저는 순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잠시 국민의힘이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결국에는 선명성,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20여일 동안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를 뭐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것은 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단일화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단일화 했을 때 최대의 시너지가 날 때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쳤을 때 뭔가 2 플러스 알파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시너지가 배가 돼가지고 의미가 있는 거지 막 물리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단순히 여기 표와 이 표가 합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단일화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측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뭐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고 데이터가 아직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개혁신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나 저희 지지층이나 서로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고 다만 이준석 의원이 제 진정성은 믿어줄 거라고 믿어요. 같이 함께 싸웠고 당내 민주주의 이번에 후보 교체 때도 결국에는 선출된 후보를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 진정성은 누구보다도 이준석 후보께서 잘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통된 분모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뭐 얼마든지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합쳤을 때 그리고 두 분이 그런 마음이 강할 때는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님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당내 많은 인사분들이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제안을 하실 때 저한테 말씀을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먼저 이제 청년이 주인공이다. 결국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미래를 열어야 하고 구태 정치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님한테 수락하기 전에 가끔은 때로는 후보님의 생각하고 다른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젊다 보니까 조금 더 개혁적인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는데 괜찮냐라고 여쭈었더니 본인만큼 뭐 정치개혁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하시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젊은 시절에 저희 당일 때 저희 당이 어려웠을 때 그렇죠. 93년. 굉장히 큰 정치개혁을 이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의지가 있냐라는 걸 반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한테 동력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보수정당 역사상 당대표격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준석 전 대표 당연히 주목을 받았던 힘 있는 당대표였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당원들의 힘을 받아서 언론과 여론을 가지고 동력의 칼날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후보님께서도 또 당내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물밀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력의 여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받아서 저희 당이 20여일 동안 정말 잘못된 거 청산하고 건강한 보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라디오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당에서 막내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 제가 이 정당에서 가장 오래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내세우는 비전 가치 뭐 지킬 수 있겠냐 사람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지만 끊임없이 이 가치를 주류의 가치가 되고 이게 보수 정당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지 않아요. 네, 그렇죠. 저는 보수의 가치를 되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란색까지도 저희가 되찾아보겠습니다. 저희 당이 원래 그렇죠. 파란색이었어요. 맞아요. 바꿔 말하면 보수 정당의 가치, 정체성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구조개혁,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같은 것들 일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보수가 잘 못했죠.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수를 대체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가장 부끄러웠어요. 제 스스로가. 저희가 잘 못해서 그 공간을 민주당한테 빼앗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통탄스러웠고 저희가 보수정당이 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변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저희도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수의 가치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혁이 보수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 저성장의 시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다시 이끌어야 되고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고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연금 개혁도 그러니까 구조 개혁을 반드시 관철해내서 세대 간의 공정한 연금 개혁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수정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개혁인 거잖아요. 개혁이라는 것이 기득권 자체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저희는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 많은 분들도 바라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되찾아오겠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당내에 지금 뭐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 상황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되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만 옳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서로가 공과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이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탄핵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도 서로 갈라치기 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마다 진정성과 애국심으로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를 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국민과 국가를 위한 판단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누가 뭐 동조했네, 완전히 진영을 빼앗겼네 이렇게 비난할 게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처럼 이렇게 광장의 정치를 갈라치기로 나아갈 게 아니고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서 이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국민 통합 아니에요?
민주당 우리가 대통령 김문수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지지층들까지도 저희가 다 안고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가야 할 분이 김문수라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는 탄핵의 강을 넘어야 된다. 그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개혁 방안을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방향성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선대위에 활동하려면 한 전 대표가 오실 수 있는 명분을 당과 후보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혁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간에 좀 입장을 조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전 대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명분을 당과 후보께서 만들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경선 후보분들도 경선을 참여하셨을 때의 그 초심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지금 3권 통합으로 이어져 나가는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이 집권당이 됐을 때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들한테 악영향이 끼칠지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당내 경선 주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을 떠났던 세력들, 그리고 저희 당에 상처받고 나갔던 분들까지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저희가 힘을 합치고 연대할 수 있는 기저의 생각들은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잘 발전시켜서 김문수라는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가 연대를 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